파일을 오픈한다. 그 다음에 파일에서 리드한다. 파일을 닫아준다. 이게 다예요. 이게 답니다. 자, 순서를 보시면 자 메인이 시작이 됐어요. 메인이 시작이 됐고요. 파일을 읽으려면 파일을 읽을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파일에서 우리 프로그램으로 문자열들이 전달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파일 인풋 스트림. 그래서 변수를 하나 선언한 거예요. 변수를 선언한 다음에 이 녀석을 생성을 했어요. 생성할 때 파일 이름을 주면 돼요. 어느 폴더 밑에 파일 어떤 파일이 있는지라고 하는 파일 이름을 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파일 인풋 스트림이 생성이 됐죠. 생성이 됐고 그러면 거기에서 read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시면 돼요. read를 호출하면 한 바이트를 읽어드려요. 한 바이트가 영어나 숫자 같으면 한 바이트가 글자 하나예요. 근데 한글은 한 바이트가 글자 하나가 되지 못해요. UTF-8인 경우에 한글은 3바이트를 차지를 합니다. 3개의 바이트가 합쳐져야지만 이 한글 글자 하나가 딱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뭐 어찌됐든 그거는 뭐 나중에 처리하면 되고요. 한 바이트를 읽어서 그거를 출력을 해보면 캐릭터로 변환해서 출력을 해보면 읽어드린 문자열을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습니다. 읽는 동작이 끝났으면 열려져 있는 파일을 닫아주시면 돼요. 그게 클로즈예요. 클로즈. 그래서 파일 인풋 스트림을 생성한다. 파일 인풋 스트림에서 read를 한다. read가 끝났으면 파일 인풋 스트림을 클로즈한다. 이게 다예요. 그런데 그 생성자가 exception을 만들어서 던질 수가 있고 read라고 하는 메서드가 exception을 만들어서 여기 있죠. exception을 만들어서 던질 수가 있고 close라고 하는 것도 exception을 만들어서 close라고 하는 메서드도 exception을 던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바에서는 반드시 처리를 해야만 돼요. 그래서 try catch로 반드시 묶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묶어주는 게 어렵지 않은 이유가 그냥 이클립스에서 에러가 있으면 그 에러 나는 데다가 마우스를 올리셔가지고 무엇을 해라. 그것만 따라서 하면 이런 코드는 자동으로 만들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변수를 선언하는 것과 실제로 생성자를 호출하는 부분을 따로 분리를 했어요. 왜 분리했는지 혹시 이유를 아실 만한 분 계신가요? 변수를 선언하는 부분과 객체를 생성해서 변수에 저장하는 부분을 제가 굳이 2개의 라인으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기서 파일 인풋 스트림 하고서 이렇게 선언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래도 되는 거 아닌가요? 파일 인풋 스트림 변수 선언 생성자 호출. 근데 어디서 문제가 생기죠? 코드를 보시면 분명히 우리 코드는 지금 에러가 있어요. 어디에서 에러가 있어요? 클로즈 할 때. 클로즈 할 때 왜 에러가 생겼을까요? 에러 메시지의 내용이 뭐죠? 이는 변수가 아니다. 변수가 선언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왜 in이라고 하는 변수가 선언되어 있지 않은 걸까요? 그쵸. 지역 변수잖아요. 지역 변수. 네. 답변 주신 분 맞아요. 중괄호 안에서 선언됐으면 중괄호 안에서 선언된 변수는 그 중괄호 안쪽에서밖에 사용을 못한답니다. 블록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수를 try 블록 안쪽에서 선언을 해버리면은요 클로즈를 파이너리에서 클로즈를 못해요. 다른 블록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변수 선언을 하는 게 아니라
변수 선언은 트라이문 바깥에서 하는 거예요. 트라이문 바깥에서 변수를 선언하면 여기서 선언한 변수는 트라이 블록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 파이널리 블록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클로즈를 파이널리에다 넣었을까요? 그냥 여기다가 in.close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리드가 끝났으면 그냥 트라이 블록 안에다가 클로즈를 넣어도 되겠죠. 그러면 굳이 파이널리를 만들 필요가 없죠. 그러면 여기에서 변수를 선언해도 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얘 때문이에요. 익셉션이 생성자를 호출할 때까지는 익셉션이 발생하지 않아서 인풋 스트림이 오픈될 수 있어요. 열릴 수 있어요. 그런데 리드를 하는 과정에서 익셉션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리드를 하는 과정에서 익셉션이 발생해 버리면 거기서 캐치로 가버리겠죠. 그리고 파이널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클로즈가 호출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파일을 열기는 열었는데 그 파일을 닫아주지를 않은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클로즈를 파이널리에다 갖다 놓는 겁니다. 오픈이 제대로 됐으면 닫아라. 오픈이 제대로 안 되면 닫는 것도 못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오픈되지 않았을 때 클로즈 하려고 하면 그건 익셉션이다라고 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오픈이 됐으면 리드를 할 때 익셉션이 발생하지 않아도 클로즈를 해야 되고 리드를 할 때 익셉션이 발생해서 비정상적으로 끝나더라도 파일은 클로즈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이널리 안에서 파일 인풋 스트림을 클로즈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가 이 파일을 읽거나 리드하거나 라이트를 할 때 변수를 먼저 선언하고요. 생성자를 트라이문 안에서 호출을 해요. 호출을 하고 인풋 스트림이면 리드를 호출하고 아웃풋 스트림이면 라이트를 호출하시면 돼요. 라이트. 그리고 파이널리에서 클로즈를 호출하시면 돼요. 인풋 스트림을 오픈을 했으면 인풋 스트림을 클로즈, 아웃풋 스트림을 클로즈를 했으면 아웃풋 스트림을 클로즈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구조를 설명을 쭉 드렸고요. 설명을 드렸고, 자, read라고 하는 메서드의 문서를 다시 한 번만 좀 볼게요. read라고 하는 문서의 문서를 다시 한 번만 보면 이런 기능을 한다. 이건 기능에 대한 일반적인 그런 내용이고요. 일반적인 기능이고 리턴 값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있어요. 리턴 값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있는데 무엇을 리턴하냐면 읽어드린 데이터의 바이트를 리턴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읽어드린 데이터의 바이트를 리턴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런 얘기가 또 있어요. 또는 만약에 파일의 끝에 도달했으면 그런 얘기죠. 만약에 파일의 끝에 도달했으면 무엇을 리턴한다? -1을 리턴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메서드가 음수를 리턴하는 거예요. 모든 글자의 유니코드는요, 음수가 없어요. 다 0 이상의 양수들이에요. 0이거나 또는 양수들이에요. 그래서 유니코드가 음수가 되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 메서드에서는 -1이라고 하는 숫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전에 그런 거 했었죠. 그렇죠. 메뉴 중에 0, 1, 2, 3, 4, 5, 6은 될 수 있지만 -1은 될 수가 없어서 -1을 리턴하게끔 하겠다. 이런 거 했었잖아요. 이것도 그런 논리로 만들어진 거예요. 어떤 글자든 어떤 문자든
어떤 문자든 유니코드 값은 음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읽을 게 없으면 그때는 -2를 리턴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문서를 읽어보면 우리는 이렇게 반복하는 동작을 언제까지 해야 될까? 라고 하는 게 예상되지 않으세요? 읽어드린 게 -1이 아니면 또 읽어드리고, -1이 아니면 또 읽어드리고, -1이 아니면 또 읽어드리고, 언제 멈춘다? -1이면 멈춘다. 라고 하는 로직을 세워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죠? 그게 무한 루프와 브레이크를 통해서 끝내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디를 수정하면 되냐면 요만큼을요. 다음과 같이 수정하시면 돼요. 파일 인풋 스트림을 만들어주는 것까지는 무한 루프에 넣으면 안 돼요. 이거는 한 번 열었으면 끝이에요. 파일은 한 번 열었으면 끝이고 그 다음부터 무한 루프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무한 루프에서 글자를 읽어요. read 읽어요. 어떻게 읽죠? input stream read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if 만약에 read가 -1이 아니라면 그러면 정상적인 문자니까 출력을 하면 돼요. 출력해 보면 돼요. 아, 요거는 이렇게 할까요? -1이면이라고 할까요? -1이면 여기를 출력하는 문장은 밑으로 뺄게요. 여기를 브레이크.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조건문은 만들기 나름이에요. 정상적인 경우로 만들 거냐,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로 만들 거냐, 뭐 그런 거 뿐이고요. 이런 코드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코드. 파일 인풋 스트림에서 1바이트를 읽어드린다. 아까 그 코드였죠. 파일 인풋 스트림에서 1바이트를 읽어드린 게 -1이면 파일의 끝, -1이 아니면 출력. 이거를 반복해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반복해 보면. 나머지 아래쪽은 바뀔 게 없어요. 나머지 아래쪽은 바뀔 게 없습니다. 한 바이트를 읽는다, 출력한다, 읽는다, 출력한다, 읽는다, 출력한다. 근데 중간에 읽어드린 게 음수면, 즉 파일의 끝에 도달했으면 무한 루프를 끝낸다. 라고 하는 거를 한 거예요. 자, 실행해 볼까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시면 한 글자씩 출력하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읽고 출력하고 읽고 출력하고 읽고 출력하고 했기 때문에 쭉 밑으로 나오는데 hello, 쉼표, 공백, 자바, 느낌표 잘 출력이 되고 있죠. 잘 출력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뭔가 이상해졌어요. 그죠? 이 이상해진 부분들은 뭐냐면 한글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한 바이트만 읽어서는 안이라고 하는 한글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2바이트 이상을 같이 읽어야 저 글자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잘못 읽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글자들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나중에 3바이트씩 읽어버리거나 아니면은 파일을 복사할 때는 이걸 그대로 하면 되니까. 숫자 같은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한 바이트가 숫자 하나예요. 한 바이트가 숫자 하나고 그 다음 여기는 한글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겠군요. 그 다음에 이렇게 특수기호가 들어가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은 제대로 읽히죠. 제대로 읽혀요. 지금 그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문서 끝까지 다 도달했으니까 여기가 지금 끝났죠. 끝났어요. 자, 코드 어렵지 않으시죠? 인풋 스트림을 생성한다. 인풋 스트림에서 리드를 한다. 파일이 끝이면 종료하고 그렇지 않으면 반복한다. 인 것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거를요. 조금만 더 응용을 하면 복사하는 기능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파일 복사. 자, 여기 A라고 하는 파일이 있어요. 원본 오리지널 파일이 있어요. 오리지널 파일이 있는데 여기서 한 바이트를 읽어요. 한 바이트를 읽어서 그 한 바이트 읽은 것을 복사본, 카피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어서 여기 한 바이트를 여기다 복사를 해요. 라이트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한 바이트를 읽어요. 읽은 거를 그대로 여기다 라이트를 해요. 또 한 바이트를 읽어요. 그걸 여기다 라이트를 해요. 언제까지? 파일의 끝에 도달할 때까지. 파일의 끝에 도달할 때까지 한 바이트씩 읽어서 그 한 바이트씩 여기다 라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될까요? 그게 파일 복사가 되는 거예요. 복사. 그러니까 화면에다 출력하지 말고 파일에다가 한 바이트씩 라이트를 해버리면 그게 파일 복사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system.out을 이용하지 말고 무엇을 이용하자?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이용하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변수를 만들게요. 자, 여기다가 데이터 폴더에 테스트 아웃 테스트 카피라고 할게요. copy.txt라고 하는 파일에 쓰기 위한 데이터 폴더에 이런 파일에 쓰기 위한 통로 스트림 객체를 생성을 하는 거예요. 변수는 위에서 이미 생성을 했어요. 변수는 out이라고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new 파일 아웃풋 스트림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자, 여기다가 문자 이렇게 주시면 되죠. 폴더는 어디다 만들겠다? 데이터에다 만들겠다. 그리고 뭐라고 하겠다? 테스트 copy.txt라고 하겠다. 자, 이거는 인풋을 위한 스트리밍이고요. 파일에서 인풋, 리드를 하기 위한 스트림이고요. 파일에다가 아웃풋, 라이트를 하기 위한 스트림을 만든 거예요. 자, 얘를 어떻게 이용할 거냐면 얘 대신에 우리가 화면에다가 출력하는 것 대신에 죄송합니다. 네. out 점 write 자, 여기 보시면 write 메서드가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바이트들의 배열, 하나는 int, 하나는 바이트 배열과 int와 int 뭐 이런 게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사용할 거는 두 번째를 사용하시면 돼요. 두 번째 사용하시는 방법은 여기다 read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read 할 때 얘가 한 바이트를 읽어드린 값이 어디 있어요? read 할 때 한 바이트를 읽어드린 값이 read라고 하는 변수에 있는 거잖아요. 그 값을 write를 해버리면 됩니다. 쓰기를 하는 거죠. 쓰기. 자, 여기에 아무것도 없으면 너무 심심하니까 무한루프 끝난 다음에
무한루프 끝난 다음에 여기다 문자열 하나만 넣을게요. 뭐라고 넣을 거냐면 파일 복사 성공이라고 넣을게요. 자, 실행해 보세요. 실행. 자, 파일 복사 성공이라고 나오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끝나버렸죠. 콘솔 창에다가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콘솔 창에다가 우리가 프린트를 한 게 아니고 파일 아웃풋 스트림. 파일 아웃풋 스트림에다가 라이트를 한 거예요. 해야 될 걸 안 한 게 있네요. 클로즈 안 했어요. 클로즈. 여기서 이렇게 오픈했죠. 이렇게 오픈했으면 파이널리에서 클로즈 해주세요. 아웃점 클로즈. 사실 이렇게 인풋 스트림 닫아주고요. 아웃풋 스트림도 닫아주는 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한 줄을 더 추가를 했고 여기도 한 줄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실행을 해보시면 파일 복사 성공이라고만 나오고요. 뭐 어떻게 읽었는지 어떻게 뭐 복사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폴더를 들어가 볼게요. 데이터라고 하는 폴더를 들어가 보세요. 데이터라고 하는 폴더를 들어가 보면 여기가 아직 파일이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죠. 새로 고치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데이터라고 하는 폴더에서 오른쪽 클릭하시고요. 리프레쉬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새로 고침. 왜 안 보일까요? 아, 여기 있다. 리프레쉬. 단축키로 F5번. 데이터 폴더에서 데이터 폴더를 선택한 다음에 단축키 F5번을 한번 해보세요. 그거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가 보이죠? 보이죠? 자, 그 카피라고 하는 파일 한번 열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작성해서 우리가 그 전 시간에 작성했었던 파일 내용과 카피의 내용이 완전히 똑같죠. 이게 바로 파일 인풋 스트림과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같이 사용한, 한꺼번에 사용한 그런 내용입니다. 네,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 한 번만 더 연습을 해볼게요. 이 read와 write는 이것 말고도요.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사용하시는 방법들이 더 있어서 오버로딩 되어 있는 메서드들이 더 있어요. 오버로딩 되어 있는 메서드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일단은 복사가 된 거 확인되셨죠? 복사가 된 거. 자, 이번에는 새 패키지 하나 더 만들게요. 패키지 하나만 더 만드시고요. edu.java 파일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edu.java 파일 2번이라고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패키지에서 메인 클래스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메인 2번이라고 만들게요. 14번 프로젝트고요. edu.java 파일 2번 그리고 파일 메인 2번. 자, 여기 메인 메서드입니다. 오버로딩 되어 있는 read와 write.
자, 여기서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이런 거를 할 거예요. 무엇을 할 거냐면 아까 여기 있었던 것처럼 원본 파일이 있어요. 원본 파일이 있고 그거를 복사를 할 거예요. 복사를 할 건데 아까는 한 바이트씩만 읽었어요. 한 바이트를 읽고 그 한 바이트를 복사를 했고 두 번째 바이트를 읽고 두 번째를 라이트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 개를 한꺼번에 읽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10바이트면 10바이트, 100바이트면 100바이트 이렇게 한꺼번에 읽어서 읽은 것만큼을 여기다 라이트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를 읽을 거예요. 그거를 다시 여기다가 라이트를 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한 바이트 읽고 한 바이트 쓰고 한 바이트 읽고 한 바이트 쓰는 것보다 시간이 훨씬 어떻게 될까요? 훨씬 적게 걸리지 않을까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그러려면은 우리가 전 시간에 사용했었던 메서드를 이용하시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지금 전 시간에 사용했었던 메서드는 read, 파라미터가 아무것도 없는 read였었고 파라미터가 아무것도 없는 read는 -1을 리턴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write 할 때 사용했었던 거는 int를 아규먼트로 갖는 거를 사용을 했었던 거예요. int 타입을 주면 이 int를 1바이트로 생각해서 파일에다가 write를 해주는 거였었어요. 그거였었고, 자, 이제는 여러 개의 바이트를 한꺼번에 읽고 여러 개의 바이트를 write를 하는 여러 개의 바이트를 한 번에 읽고 쓰기 하는 그런 작업을 해보려고 해요. 이런 작업을 할 거고요.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일단 필요한 거는 파일 인풋 스트림 읽으려면 파일 인풋 스트림이 필요해요. 컨트롤 스페이스 in이라고만 할게요. in. 일단은 none. 쓰기를 하려면 아웃풋 스트림이 필요해요. 아웃풋 스트림. 컨트롤 스페이스 아웃. 자, 이렇게 하는 목적은 말씀을 드렸죠. 얘네들이 트라이 캐치로 묶일 거니까. 그리고 우리는 얘네들을 어떻게 트라이에서는 생성을 하고 파이널리에서는 클로즈를 할 거니까. 그러니까 생성되는 부분과 클로즈가 되는 부분이 다른 거예요. 생성되는 블록하고 클로즈가 되는 블록이 같았으면 변수 선언을 따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변수가 생성되는 블록은 try라고 하는 블록이고 클로즈가 되는 블록은 finally 블록이란 말이에요. 그럼 두 개의 블록에서 한꺼번에 사용이 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깥에다 선언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생성하는 코드를 만들어요. in 생성자. 자, in은 타입이 뭐예요? in은 파일 인풋 스트림이 타입이에요. 그죠? 파일 인풋 스트림. 컨트롤 스페이스. 이렇게 문자를 넣으시면 돼요. 자, 우리는 데이터 폴더에 test.txt가 있죠. 파일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거 그냥 이용을 할게요. 자, 파일 인풋 스트림을 생성하려고 하다 보니 뭐가 나와요? 트라이 캐치로 묶으래요. 그죠? 자, 그러면 트라이 캐치로 묶으세요. 트라이 캐치로 이렇게 묶는 거예요. 묶으셨나요? 그죠? 그럼 여기를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기를 자동으로 만들어 주고 손대지 여기를 하세요. file not found excep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file not found를 지워버리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try 안에서 몇 개의 exception이 발생하든 그 모든 exception을 다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하시고 finally까지 하고 갈게요. finally 무엇을 해야 돼요? 생성을 했으니까 뭘 해야 될까요? in.close를 해야 되겠죠. 근데 in.close를 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하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도 트라이 캐치로 묶어라라고 하고 있죠. 이거는 별도로 묶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발생되는 익셉션을 여기서 캐치할 수는 없어요. 이 캐치는 트라이 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익셉션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파이널리 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익셉션은 여기서 못 잡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안쪽에다 만들 수밖에 없어요. 복잡하지만 구조가 복잡하지만 문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 캐치는 어디서 발생하는 익셉션만 잡는 거다. 트라이 시도하는 중에 트라이를 시도하는 중에 발생하는 익셉션만 잡는 게 캐치다. 예요. 여기는 트라이가 다 끝난 다음이잖아. 그죠? 파이널리 안쪽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트라이가 다 끝났거나 캐치가 끝났거나 둘 중에 하나가 끝난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여기에서는 별도의 트라이 캐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일단 그 뼈대가 된 거예요. 뼈대가.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뼈대를 만들어 두면 그 다음에는 전부 다 어디에서만 하면 돼요? 트라이 안에서만 코드를 작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자, 그 다음에 아웃까지 생성을 할게요. view, 파일, 아웃풋, 스트링. 자, 파일 이름을 주셔야 되는데, 자, 이번에는 테스트 카피 2번 .txt라고 할게요. 자, 그럼 이것도 열었잖아요. 이것도 오픈을 한 거죠. 오픈을 했으니까 아래쪽 파이널리로 와서 out.close. 이제 우리가 파일을 쓸 준비까지가 다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 하게 되면 try, catch, finally까지를 하게 되면 input 스트림을 통해서 read할 준비가 된 거고 output 스트림을 통해서 write를 할 준비가 된 거고 read가 다 끝나면 close, out이 다 끝나면 역시 마찬가지로 close, write가 끝나면 close 라고 하는 그 뼈대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뼈대가 만들어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파일을 보면 이게 아마 몇 바이트 안 될 거예요. 글자 수 다 해봐야 100 글자도 안 되죠. 그죠? 이거 다 해봐야 100바이트가 안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자, 실제로 탐색기에서 좀 볼까요? 탐색기에서 확인 좀 해볼게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GitHub. 네. 여기 파일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는 거죠. 이클립스 프로젝트예요. 파일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는 거고 여기에 데이터라고 하는 폴더가 있는 거죠. 그렇죠? 랩 14번 프로젝트 그 다음에 데이터 폴더가 있어요. 폴더가 있는 거고 자 test.txt가 여기 있어요. 속성을 볼게요. 속성.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속성. 속성을 보면 그 속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72바이트밖에 안 돼요. 72바이트. 72바이트. 네. 복사한 파일 볼게요. 복사한 파일 밑에 테스트 copy.txt 오른쪽 클릭 그 다음에 속성 이렇게 볼게요. 자, 두 개를 같이 놓고 볼까요? 두 개를 같이 놓고 보면 자 왼쪽이 원본 파일이고요. 원본 파일이고 오른쪽이 우리가 전 시간에 복사를 했었던 파일이에요. 둘 다 크기가 어때요? 완전히 똑같죠? 72바이트, 72바이트. 완전히 똑같아요. 그렇죠? 아마도 여기 있는 거를 다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줄바꿈, 13글자. 요 한 줄이 13바이트예요. 13바이트.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여기가 한 글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그 다음에 줄바꿈까지 하면 12글자죠. 12글자인데 한글은 글자 하나하나가 3바이트. 뭐 그런 식으로 아마 계산을 해보시면
저기 아마 72바이트쯤 될 거예요. 맞을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 글자 하나하나 그다음 줄바꿈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게 72바이트란 얘기고요. 자, 그런데 이번에 저는 어떻게 할 거냐 하면 10바이트씩만 읽을게요. 아까 문서 보니까 72바이트라 그랬죠. 그러면 10바이트씩 읽으면 8번 읽으면 끝나겠네요. 그렇겠죠. 아까는 한 바이트 읽고 한 바이트 썼으면 읽고 쓰고를 72번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1번 코드에서는 1바이트를 읽고 1바이트를 썼으니까 읽고 쓰고를 72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10바이트를 한꺼번에 읽을 수 있으면, 그리고 그 10바이트를 한 번에 라이트를 할 수가 있으면 읽고 쓰고를 8번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자, 정말 그런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여기도 이제 무한 루프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while true. 그리고 저 무한 루프를 끝낼 수 있는 조건만 잘 만들어 주시면 돼요. 바이트 배열을 만드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를 버퍼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트는 기본 타입이죠. 정수의 기본 타입 중에서 바이트 10개를 저장할 수 있는, 바이트 10개를 저장한다, 다시 얘기하면 10바이트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을 만든 거예요. 자, 이때 int, 여기서는 제가 리절트라고 할게요. 리절트라고 할 건데, 인풋 스트림에 무슨 메서드가 있냐면 read로 하는 메서드를 보시면, 우리가 전 시간에 사용했었던 메서드는 첫 번째 메서드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사용할 녀석은 이 녀석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가 타입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타입이 바이트 배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변수를 바이트 배열이라고 한 거예요. 바이트 배열이라고. 자, 그래서 여기다 버퍼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이 리드 메서드는요. 문서를 좀 볼게요. 리턴 타입은 int라고 되어 있어요. 리턴 타입은 int. 그 다음에 파라미터가 바이트 배열. 자, 얘는 무슨 일을 하느냐? 문서를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얘는 읽어보시면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 있는 내용을 일단 번역을 해보면 파일에서 읽은 내용은 어디다 저장을 해주냐면 여기다 저장을 해줘요. 파일에서 읽은 내용은 여기에다가 저장을 해주고, 그럼 여기서 리턴 타입의 의미는 뭐냐? 여기서 리턴하는 값은 실제로 읽은 바이트 수를 리턴을 해줘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만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도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마이너스 1을 리턴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이너스 1을 리턴하는 경우는 언제냐 하면 더 이상 읽을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 자, 이 내용은 제가 주석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주석으로. 그래서 무한 루프를 끝낼 수 있는 방법은 마이너스 1이 됐을 때 브레이크를 하는 거예요. 이 메서드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 건지는 주석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 이것만 먼저 출력을 해볼게요. 무엇을 출력을 하냐 하면 read가
리턴해주는 리절트. 자, 그리고 몇 번 만에 끝나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세요. 일단 여기까지만. 자, 이렇게 여기까지 완성이 되셨으면 실행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10바이트 읽었죠? 읽고 제일 마지막에 몇 바이트를 읽었죠? 2바이트 읽고 끝났어요. 다 합치면 몇 바이트? 72바이트. 맞아요. 아까 이것 때문에 제가 그 파일 크기 보여드렸던 거예요. 원본 파일의 크기를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여기서 원본 파일의 크기가 몇 바이트다? 72바이트다. 72바이트. 그러니까 이 바이트 배열을 선언하는 목적은 뭐냐면 파일에서 읽은 바이트들을 저장하기 위한 배열인 거예요. 얘를 선언하는 목적은, 이걸 선언하는 목적은 파일에서 읽은 데이터들을 저장하기 위한 배열인데 그 배열을 바이트 배열로 선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read라고 하는 메서드가 바이트 배열을 파라미터로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read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할 때 버퍼를 주는 거예요. 배열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런 얘기죠. 파일한테 읽어달라고 해요. 읽은 내용을 버퍼라고 하는 배열에다 저장해 주세요. 자, 그러면 얘가 리턴하는 거는 아까와는 달라요. 아까 1번에서는 read가 리턴한 내용이 파일에서 실제로 읽어드린 한 바이트예요. h라고 하는 문자를 읽었으면 h라고 하는 문자에 대한 유니코드 값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자바의 j라고 하는 글자를 읽었으면 그 j에 해당하는 유니코드 값 하나 1바이트를 읽은 거예요. 아까는. 그거를 리턴해 주는 거예요. 실제로 파일에서 읽어드린 1바이트 값을 리턴해 주는 건데 지금 여기는 리턴해 주는 내용이 달라요. 무엇을 리턴해 주느냐? 실제로 읽어드린 바이트 수를 리턴해 줘요. 왜 실제로 읽어드린 바이트 수를 리턴을 하느냐? 지금 보세요. 전체 72바이트가 있었죠. 그럼 반복할 때마다 그러니까 파일이 72바이트란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읽으면 10바이트라고 할게요. 처음에 10바이트 계속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는 몇 바이트만 남아 있어요? 2바이트만 남아 있단 말이에요. 배열은 10바이트짜리를 줬는데 10바이트짜리 배열을 줬는데 거기에다가 실제로 읽어드린 건 몇 바이트만 읽어드린 거예요? 2바이트만 읽어드린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널이 되는 거죠. 우리가 배열을 생성했을 때 배열을 생성하게 되면 그 배열 안에는 전부 다 뭐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타입의 기본값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 여기서는 널이 아니겠다. 죄송합니다. 바이트는 정수 타입이니까 0이라고 하는 값들이 채워져 있는 그런 배열이란 말이에요. 0이라고 하는 값 10개가 채워져 있는 배열인데 그 중에서 어디까지가 실제로 파일에서 읽은 내용이고 나머지는 처음에 초기화된 값 0이냐 이거를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걸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read가 리턴하는 게 실제로 읽어드린 바이트 수를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읽어드린 게 2바이트라고 하는 거죠. 2바이트. 이해되십니까? 그럼 만약에 우리가 10바이트가 아니라 20바이트씩 읽어드렸다. 몇 번 만에 끝날까요? 4번 만에 끝나겠죠. 72니까. 4번 만에 끝날 거란 말이에요. 20바이트, 그럼 60바이트고요. 마지막에 12바이트를 읽어드리면 72바이트가 되죠. 그러면 파일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은 거란 말이에요.
어때요? 그러면 배열을 적절한 숫자로만 늘려주면 한 번에 읽고 한 번에 쓰는 것도 가능해지는 그런 게 되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런 용도로 얘를 사용하는 거예요. 바이트 배열을 선언하는 목적은 파일에서 읽은 데이터들을 저장하기 위한 배열이고 이거를 몇 바이트로 만드느냐 이거는 만들기 나름이에요. 10바이트로 만드느냐 100바이트로 만드느냐 1000바이트로 만드느냐 이건 하기 나름인 거고요. 네. 얘가 숫자가 크면 클수록 한 번에 읽을 수 있는 양이 많은 거예요. 자, 그런데 read는 문제점이 뭐냐면 그 20바이트를 꽉꽉 채워서 읽어드릴 수도 있지만 파일 끝에쯤에 가면 이 20바이트를 꽉 채우지 못하고 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read가 실제로 읽은 바이트 수를 리턴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파일 인풋 스트림이라고 그냥 read라고만 할게요. read의 바이트 배열을 파라미터로 갖는 이 메서드는 파일에서 읽은 데이터를 B에 저장하고 실제로 읽은 바이트 수를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읽은 데이터는 여기 파라미터에 있는 거예요. 읽은 데이터는 파라미터에 있는 거고 그걸 실제로 20바이트 중에서 20바이트를 다 읽었느냐 아니면 20바이트 중에서 일부만 읽었느냐 이거는 리턴 값으로 알려준다라는 얘기예요. 리턴 값으로.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더 이상 이제 제일 마지막에 12바이트까지 읽었으면 이제 더 이상 읽을 게 없는 거잖아요. 또 한 번 읽어라 라고 시도를 하면 그때서야 이제 마이너스 1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파일에서 더 이상 읽을 데이터가 없다는 얘기는 파일 끝이란 얘기예요. 파일 끝. 그때 무한루프를 종료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읽어드린 내용을 그냥 그대로 써버리면 돼요. 그죠? 자, write 여기 out이 있어요. out이 있죠. out 점. 그럼 이거 읽음 대신에 out 점. 자, write라고 하는 메서드도 볼게요. write. 우리가 전 시간에 사용했었던 write는 두 번째 거를 사용을 했었어요. 읽어드린 바이트를 그대로 write 하겠다. 한 바이트를 읽었으면 한 바이트를 write 하겠다. 이거 썼었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가 전 시간에 사용했었던 거. 근데 지금 우리가 읽어드린 데이터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바이트 배열이 읽어드린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메서드들 중에서 파라미터가 바이트 배열인 건 누구일까요? 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쓰면 된다는 얘기죠. 써야 될 데이터가 파일에 write를 해야 될 데이터가 바이트 배열에 있을 때에는 첫 번째나 세 번째 메서드를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를 써볼까요? 무엇만 하면 될까요? 버퍼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버퍼가 바이트 배열이니까. 자, 얘는 리턴 값이 없어요.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게 없어요. 그냥 void예요, void. write는. 그래서 exception만 없으면 write가 되는 도중에 exception만 없으면 정상적으로 write가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 밑에 와가지고 이렇게 한 줄을 넣을까요? 뭐라고 한 줄 넣으냐면 여기에서 파일 복사 성공이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네, 이렇게 하시고 run as java application하고 실행. 성공했대요. 그럼 파일 몇 개 있어야 돼요? 파일이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그쵸? 어떤 파일이 있어야 될까요? 테스트 카피 2가 생겨 있어야 돼요.
여기 새로 고침 생겨 있죠. 테스트 카피 2가 생겨 있어요. 됐나요? 됐죠? 자, 근데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냐? 어떤 문제점이냐? 이걸 볼게요. 자, 파일은 제대로 생겨 있어요. 이게 원본 파일이고 이게 우리가 이번 시간에 복사한 거. 5시 27분에 복사를 한 파일이에요. 쉬는 시간 다 됐군요. 1분만 더 할게요.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자, 아까처럼 원본 파일의 속성을 보시고요. 원본 파일 속성과 그 다음에 복사한 파일 테스트 카피 2의 속성을 같이 한번 보세요. 두 개의 속성을 이렇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복사가 됐을까요? 크기 부분을 보세요. 크기 부분.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원본 파일은 72바이트인데 복사한 파일은 80바이트래요. 그렇죠. 20바이트로 바이트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세 번은 20바이트 리드, 20바이트 리드, 20바이트 리드. 그리고 리드한 거를 그대로 라이트. 리드한 거를 그대로 라이트, 리드한 거를 그대로 라이트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읽은 거는 몇 바이트 읽었어요? 12바이트를 읽었어요. 그래서 전체 72바이트죠. 근데 라이트 할 때는 12바이트로 라이트 한 게 아니라 버퍼 자체를 라이트를 했잖아요. 버퍼 자체는 뭐예요? 20바이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몇 바이트? 80바이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서 끝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필요 없는 공백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요. 네. 이 다음에 이렇게 뭐 드래그해도 여긴 보이진 않아요. 보이진 않는데 이게 0000이라고 하는 그런 바이트들이 채워진 거예요. 그 000이라고 하는 거는 파일 위에다가 덧붙여도요. 파일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도 바이트 수만 늘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얘는 하는 일이 뭐냐면 얘는 하는 일이 어떻게씩 하는 거다? 20바이트씩 파일에 아웃이 파일이잖아요. 그죠? 파일에 버퍼가 뭐예요? 버퍼는 배열인데 몇 바이트 배열? 20바이트 배열. 20바이트씩 쓰기를 한 거예요. 라이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 그래서 이 72바이트짜리 파일이 80바이트짜리 파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메서드를 이용하시면 돼요. 네, 일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코드 잠깐만 한번 리뷰를 한번 해드릴게요. 코드가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요. 코드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파일 인풋 스트림 원본 파일 오픈했고요. 파일 아웃풋 스트림 복사할 파일을 오픈을 했어요. 읽어드릴 파일은 실제로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고 복사할 파일은 만들어져 있지 않아도 돼요. 여기에서 생성해서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무한 루프를 시작을 해요. 자, 무한 루프 안에서 바이트 배열을 선언을 해요. 이 목적은 뭐냐면 파일에서 읽어드린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읽어드린 내용을 파일에다가 라이트하기 위해서 그 파일의 내용들을 저장하기 위한 배열이 바이트 배열이에요. 바이트 배열을 선언하고요. 파일 인풋 스트림에서 리드 메서드를 호출을 해요. 리드 메서드 호출할 때 이 배열을 넘겨주시는 거예요. 배열을 넘겨주시면 파일 인풋 스트림이 읽어드린 내용은 버퍼에다 채워줘요. H, E, L, L, O 이런 식으로 한 글자를 배열이라는 게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배열이잖아요.
이게 몇 개? 20개가 있는 거예요. 리드가 하는 일은 첫 번째는 H 채우고, 두 번째는 E를 채우고, 그 다음에 L 채우고, 이런 식으로 20바이트를 채워주는 게 리드가 하는 일이에요. 그럼 얘는 무엇을 리턴해 주느냐? 여기가 다 찾는지 안 찾는지, 20바이트가 채워졌는지, 아니면 20바이트 중에서 뭐 5바이트, 예를 들면 5바이트만 채워졌는지, 그거를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얘는 항상 20바이트라고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20바이트라고 고정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실제로 몇 바이트를 채웠는지라고 하는 거를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됐다는 얘기는 읽어드린 게 없다는 얘기예요. 읽어드린 게 없으니까 그때는 종료해라 라고 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읽어드린 게 1바이트라도 있다, 1바이트라도 있으면 다른 파일에다가 write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write는 무조건 20바이트씩 write를 하는 거예요. 12바이트를 읽었다고 해서 12바이트를 write를 한 게 아니라 20바이트 뒤쪽에 필요 없는 0들까지 한꺼번에 write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무엇을 했다? 파일 인풋 스트림 클로즈 하고요. 그러니까 열려져 있던 파일을 닫은 거죠. 파일 아웃풋 스트림 이것도 클로즈를 한 거예요. 이런 일을 한 겁니다. 되셨습니까? 되셨죠? 네. 질문 있으세요?